수업을 합니다. 교재 119쪽입니다. 중개사무소 관련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합니까? 등록을 하라라는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그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등록의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또 등록이 된 자를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등록이 된 자는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 결격 사유 이런 것도 공부하셨는데, 결격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합니까?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장소,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라고 출발했고, 교재 119페이지 상단에 사무소의 설치라고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개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출발합니다.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밑줄 긋습니다.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한 군데 등록을 하면 사무소는 하나만 갖추니까 이를 1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 천막이나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가끔 모델하우스 등 앞에 가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그 영업이 끝나면 다른 데로 또 이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떴다방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런 임시시설물도 사무소로 봅니다. 절대 사무소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즉 사무소를 2개나 3개 만들거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제재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한다. 바로 밑에 주의라는 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소는 면적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서 중개사무소는 한계를 갖출 때 50제곱미터 이 미만의 면적을 구해야 한다, 이런 말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수업할 때 옆에다가 반평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반평이라도 괜찮지만 굵은 사람은 불편하다, 이까지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면적에 제한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2번 분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뭐를 갖출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자, 이때 분사무소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을 두는데, 그 지점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법인만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 2번에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찾았습니까? 법인에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밑줄 끕시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연결하면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법인만이 지점을 갖추습니다. 지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이 지점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설치 방법,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되고, 법인은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다까지 보시면서 드디어 2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사무소를 갖추었으면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2가지를 제한합니다. 번호 답시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1번 다시고,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문자에 동그라미. 그런데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크할 것.
사무소를 갖추었으면 사무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여 이를 우리는 문자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무슨 중개사법은 간판이나 명칭을 이래 써라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런 게 없나? 개발부동산 이런 말이 없나? 기획부동산 등등. 자, 이렇게 쓰니까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는 명칭을 보니까 자격이 있는 자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개공사는 반드시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문자의 의무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개공사가 이를 위반하면 지금 보셨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랬으면 사정이 확 달라져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보시면 아니 언제는 100만 원 과태료라 해놓고 또 언제는 1년에 1000이 맞다네 이래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고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자가 누구냐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위반시 제재 100만 원 과태료 보이시죠? 옆에다가 받아쓰기 한번 해보십시오. 받아쓰기 이보개 받아쓰기 합니다. 이보개 문표 반납 휴까지 받아 적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옆에 뭐라고요? 이보개 문표 반납 휴 적어놓고 거기 문표할 때 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서 아, 요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지금부터 익혀나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정도는 별도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암기 이런 필요가 없이 수업 중에 해결을 합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다시 나올 때마다 확인할 겁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이보개 문표 반납 휴인데 지금 단원이 뭐다? 문자 위반이다. 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칙상의 개공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개공사가 위반했으니까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짝 오해하는 사람은 부칙 6조는 개공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문자 사용하면 1년에 1000 이렇게 걸면 털려요. 지금 보다시피 부칙 6조도 개공사잖아. 그죠?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방금 이야기했죠. 이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밑줄을 딱 끊으시고. 자, 이제 4번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5개 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간판입니다. 두째 줄에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 줄 딱 긋습니다. 개공사 갈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 책임자를 줄 딱 끊고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게 문자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만들었으면 대표자 김갑동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영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밖에서 있는 이름이 같은지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증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 이름을 적는데 기본적으로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되 법인이면 누구 이름? 대표자 이름을,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성명이라고 밑줄을 껐습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문자 위반이니까.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사정 확 달라집니다.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그래서 누가 위반하느냐의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되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판에 이제 의무를 보시면서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라는 게 부과되어 있는데 5번 철거 명령이죠. 등록관청은 자,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사무소 명칭에 관한 간판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합니다.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철거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밑줄 하나 껐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한다?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대집행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집행한다, 강제로 철거한다 이런 뜻이고 강제로 철거를 하면 경비를 청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간판 위반하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000인데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다 까지를 정리하신 겁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서 자, 이번에 이어지는 단은 3번 표시 광고입니다. 1번 내려오니까 표시사항은 2020년 8월 21일 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당연히 지금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재를 보시다가 언제 시행한다 또는 언제 개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100% 출제된다 라고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줄긋고 별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큰 조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명시하지 못하는 말은 광고를 못하면 앞으로 영업을 못한다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어도 일 잘한단다, 할 수도 있단다 이런 말 듣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분은 이제 서름 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만 없지 인물이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고 영업도 잘하고 고객 관리 잘하고 그죠? 성실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광고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굉장히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하래요. 기업 명칭입니다. 거기 박스에 사무소 명칭, 명칭의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그리고 니은에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지요? 4개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광고를 할 때 표시 광고에 의무가 있다. 그러면 표시 광고의 의무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밖에 나가 보니까 게시판이나 공중전화 박스에 부동산 사진을 찍어 놓고 올 수리하였음, 안 깨끗해도 다 깨끗함 다 적어놨죠.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시오.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도 보이지만 이런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아,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는 건지 뭐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영업했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법을 도입했어요. 이제 이런 광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명시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4가지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첫째 뭐였죠? 사무소 명칭, 그 우리말로 하면 대박 공인중개사, 이거 반드시 적으란 말이죠. 소재지 강남구 뭐 삼성동 소재지, 그리고 개공사 성명 김갑동, 그리고 사무소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표시 광고의 의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도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이거는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좀 이따 다시 제재를 확인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광고할 때는 누구?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까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추가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탁 찍고,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줄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블로그 광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 밑줄 하나 끊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위 사무소와 개공사에 관한 사항 외에 종류별로 추가 적어야 돼. 소재지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가격을 추가로 기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게시판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면의 가격도 기재하라. 지금 이렇게 두는 겁니다. 추가됐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기재하라고요? 소면 가격을 기재합니다. 소가 뭘까요? 소재지, 또 뭐 면적, 가격도 기재하라. 세 가지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국수 종류 중에 소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억하시면서 인터넷으로 할 때는 뭐도 기록한다? 소면 가격도 기재하라. 근데 이거 위반하면 방금 이야기했죠? 바로 밑에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이라 그랬고 오른쪽 올라가면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면 얼마? 1년에 1000. 방금 짚어드렸죠. 자, 다시 120페이지 왼쪽에 하단 100만 원짜리 과태료 보셨습니까? 100만 원짜리만 보면 옆에다가 또 적습니다. 옆에 뭐라고?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휴 받아쓰기 합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휴 적으셨습니까?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표 동그라미. 그를 표시광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갑니다. 문은 뭐였죠? 문자 위반. 그래서 100만 원짜리는 수업 중에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자, 오른쪽 121페이지로 오면 상단에 3번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찾았습니까? 별표 딱 찍어놓고 옆에 뭐라고 돼 있다?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시행 안 한다고요? 안 하지만 현업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에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박스 기억.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자, 존재하지 않아에 줄 거 놓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에 표시 광고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요. 강남에 타워 팔레스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개공사인 제가 지금 그런 물건이 없는데도 이렇게 물건 있음, 아주 싸게 나와 있음 이렇게 광고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손님을 붙들려고.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에 자, 존재하지 않아 줄 거고 니은 이번에는 물건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 자, 거짓으로 표시 광고 줄 딱 꺼놓고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자, 질서를 해치거나에 줄 꺼놓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번에 도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바로 밑에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도입이 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 놓습니다. 자, 살짝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표시 광고의 의무는 반드시 4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소면 가격도 기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짜리. 개공사 아닌 자는 1년에 1000. 이거는 정리가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표시 광고에서 부당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로 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간다.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개념을 딱 잡고 보셔야 됩니다. 부당한 광고가 어떤 거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도 있음. 이런 식으로. 왜? 낚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부당 광고가 도입이 됐습니다. 내려가면 4번 인터넷에 대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처음 도입됐으니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4번 1번 동그라미 1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를 규정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광고 이런 데 보니까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모니터링한다? 국토장관이 모니터링하는데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한 이유 항상 등록관청이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딱 찍었습니다.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한다. 2번 자료 제출의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줄 것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거 줄 딱 꺼놓고 에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제일 밑에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500 동그라미 해놓고 한장 넣으시면 또 나오죠. 3번에 1번 국토장관은 다시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하시고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시 줄 것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거 줄 거 놓고 에게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하게 되면 바로 밑에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네이버에 블로그 광고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부당한 광고 없는 물건을 있는 척 하거나 낚시 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네이버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보시오. 그게 부당한 광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 근데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다 이 뜻인데 결국은 단순하게 정리 딱 할 것. 여러분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줄을 딱 껐다고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500이다를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뭐를 하면 얼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밑줄 껐죠? 위반하면 얼마? 500 이렇게 단순하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 부분들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위반했다 하면 500만원짜리입니다. 내려가면 5번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짧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개시 의무라는 게 도입이 되었는데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봤습니까? 가서 병원에 약국 가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놓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걸었다 법대로 하는 거다. 법대로 게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준다 그랬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전문 자격증을 붙여놓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개사무소에도 게시해야 될 게 있다. 근데 그게 4개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게시사항 박스 봅니다. 1번 등록증 원본 게시해라 등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소리 2번 안 합니다. 게시하는 것은 반드시 원본입니다. 여러분 사본을 걸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복사해서 걸어놓으면 위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도 가봐요. 전부 원본 딱 걸어놨지. 그래서 게시는 무조건 원본입니다.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등록증 등 동그라미. 2번 개공사와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우리말로 하면 수수료표 붙여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합니다. 4번 보정설정서류 보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2억 가입돼 있다라는 보정서류도 게시를 합니다. 자, 4개니까 문제 내기 좋았다 그죠? 그래서 게시해야 될 것이 뭐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 등, 수, 보, 자를 게시하랍니다. 한 번 더 확인. 등이 뭘까요? 등록증 원본, 수, 수수료표, 그 다음에 보, 보정설정서류, 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실무교육이수증 이런 것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를 물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등수보자를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3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합니다. 아마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제가 그럴 겁니다. 이번 주 모의고사 있으면 좀 많이 응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수업은 입력을 하잖아 그죠? 내용을 쭉 듣고 계시는데 모의고사를 쳐봐야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틀려도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수업 들었던 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모의고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모의고사에 많이 자주 응시하는 분일수록 합격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의고사 응시 잘 안 합니다. 수험생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의고사가 보통 일요일 이럴 때 수업이 없을 때 진행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쯤은 좀 쉬고 싶은데 아니면 어디 결혼식 이런 게 있는데 모의고사 치고 이러니까 응시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 시험이라고 쳤다 그러면 32.5 이래 막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확 받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모의고사를 잘 응시를 안 하지만 모의고사는 꼭 응시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학원에서 등수를 보자 하면 등수는 게시해 준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게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어디쯤 되는지를 보게 해주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야 점수가 뭐 같은데 게시되나? 그럼 시험 안 쳐. 이러지 말고 절대로 자기 이름 안 적어줍니다. 자기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줄 거니까 꼭 등수 보자는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름 적을 할 때는 그죠. 이름 적기 싫으니까 쌍둥이 엄마 이렇게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공부도 안 하면서 합격하자 이름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기억남 사람은 저승사자 이렇게 또 적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름은 안 적어내도록 하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의고사에 많이 응시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뭐 그날 바쁜 날이 있고 이래서 등등으로 시험 멈추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구해서 집에 갑니다. 그럼 집에 갔으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딱 재놓고 모의고사 치듯이 쳐봐야 되는데 해답 옆에 턱 넣고 그 문제 보면서 1번에 2가 이렇게 체크하면 이거는 모의고사가 아니죠. 차라리 그날 하루 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대로 딱 시간 잡아놓고 혼자서 진짜 시험을 한번 쳐봐야 돼. 꼭 응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등수 보자 하면 뭐 돼 있다? 게시돼 있다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게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100만 원짜리 밑줄 다 긋고 100만 원만 보면 위에다가 또 적습니다. 뭐라고요? 이보계 문표 반납표 이제 100만 원짜리는 거의 도사돼 갑니다. 이보계 문표 반납표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개 동그라미. 개가 뭐다? 게시 의무 위반 이렇게 갑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벌써 3개 했습니다. 7개 중에 오늘 했는 거 문이 뭐였죠? 문자 위반, 표시 광고 위반. 지금 하는 것 게시 의무 위반. 그래서 이보게 문표 반납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123페이지 간판에 철거 의무가 도입됩니다. 내용도 단조로운데 아주 이거 연속해서 시험에 2번이나 들어옵니다. 자, 간판에 철거 언제? 박스 보니까 1번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 밑줄 껐습니다. 2번 등록관청에 폐업을 하면 폐업 밑줄. 3번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에 밑줄을 껐는데 사실은 밑줄을 껐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경기도 고향으로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이전. 그죠? 그러면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가니까 그 간판을 이용해서 무자격자가 일을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전할 때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취소당했을 때 뭔가 위반했겠지. 취소당했을 때 간판 철거해야 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그 다음 뭐 했을 때? 폐업했을 때. 그거 상식이죠 사실은. 그죠? 이거를 연속해서 2번 시험에 낸다고요. 자, 간판 철거의 의무가 있는데 그때 철거를 안 하면 바로 밑에 행정 대집행합니다. 간판의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역시 뭐한다? 대집행한다. 대신 집행한다는 말이 강제로 철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한다는 뜻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진행되니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다 이러면 50% 학생이 싹 딸려갑니다. X입니다. 거기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1번 철거 사유 밑에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들으셨죠? 지체 없이 밑에다가 위반 시 적어놓고 100만 원 과태료 X 표시해 놓으셔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가 쫙 진행되니까 간판 철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하면 50% 학생이 맞다라고 따라간다고. X예요. 100만 원짜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를 위반하면 100만짜리 과태료 없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강제로 철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100만원짜리 과태료 X까지 표시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124쪽에 오니까 사무소 이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지금 사무소 문제가 쭉 진행되고 있죠. 지금 감각을 잡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지만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임시시설물 등 2개를 사용하면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무소에 관한 문제에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문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이번에 도입되기를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면 가격을 추가로 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광고 명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안에 게시할 게 몇 개 있다? 4개. 등수보자를 게시해야 된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사무소를 만약에 이전했다면 뭐 해야 된다? 간판을 철거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에 문제는 뭐라고요? 사무소 이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강남이라고 칩시다. 강남에 가면 역삼동 이런 데 있죠. 여기서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구리시에 가면 뭐 A동이 있을 겁니다. 자,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 A동으로 왜 이사 갈까요? 가고 싶어서 가겠죠.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가겠죠. 자, 이를 우리는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사무소를 어디로? 삼성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소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 신고제라는 말은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관할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간다. 역시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전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이전하고자가 아니고 이전한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를 강조 안 하면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후 신고제부터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봐요. 124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입니까? 한 때입니까? 한 때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래서 옆에다가 사후 신고제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그게 가장 강조합니다. 이거를 이전한 때를 이전할 때 이렇게 리얼로 싹 바꾸면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제 그 다음에 날짜는 똑같이 며칠이다? 10일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구리로 이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구리시에 신고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가서는 나 이사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져가는 서류 박스 기억 사무소 등록증 가져갑니다. 등록증 밑줄 그 다음에 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줄 것입니다. 사무소 확보 줄 꺼놓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갑니다. 자, 짚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구리로 이전했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구리시에 신고할 때 뭐 가져간다? 등록증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등록증을 왜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강남에서 영업하던 자였다면서요. 그러면 강남에서 등록증 받았을 거잖아요.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뭐 역삼동 15번지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해놓고 강남구청장이 발급했겠지. 이 등록증을 가져가야 구리시에서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잖아. 등수보자 그죠? 그래서 등록증하고 새로 나오겠죠. 구리시에서 구리시장이 발급할 겁니다. 이거를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제출해야 될 서류 뭐 등록증. 두 번째, 내가 구리시 A동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거를 제출하는 서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때 사무소를 확보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법조문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계약서. 그게 사무소 확보 서류잖아요. 그죠?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원래 사무소가 있던 사람이다. 뭘로 나타난다?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겠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라고는 암기를 잘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몰라요. 이러면 날 샌다고 지금. 그죠? 가져가야 될 게 뭐라고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 등기부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 감각을 살리려고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몰라 뭐 어느 거 제일 많이 들어올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관할 밖으로 갔을 때 이전이면 관할 구역 내도 똑같습니다. 자, 강남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관할 구역 내로 이전했답니다. 똑같이 이사부터 먼저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그때는 이제 등록관청인 강남에 신고하겠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 뭐? 1. 등록증. 똑같아요. 왜? 아까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왔으니까 주소를 바꿔서 삼성동으로 바꿔서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가져간다? 등록증. 두 번째, 삼성동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래서 잘 봐요. 관할구역 외로 가나 내로 가나 사후 신고제 동일하고 날짜 10일 내로 동일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동일해.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관할구역 밖으로 멀리 갔을 때는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우리 시험에서. 자,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의 포인트가 오른쪽 125페이지 120부 상단에 3번 서류 송부가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놓고 별표를 딱 찍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개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서류 송부에 다시 한번 줄 것이고 지금 이 말합니다. 관할구역 내나 외나 모든 절차가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밖으로 갔을 때는 뭐를 보내줘야 된다?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라는 게 있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하셨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 구리로 갔으니까 이제 이전에 있던 서류 여기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어차피 서류가 강남에 있으니까 서류 보내고 할 일이 없죠.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서류를 보내줄 일이 있는데 서류를 보내줄 게 세 개인데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이전 신고를 한 등록대장, 등록대장의 밑줄 이런 이야기죠. 자, 예전에 이 사람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다고요. 이 대장 보내주라고 이제 구리로 갔으니까. 두 번째 신청 서류 밑줄 껐습니다. 자, 이때 등록증 받으려면 뭐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등록증 내줬겠죠. 이거 놔둘 필요 없잖아.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신청 서류 보내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해요. 최근 1년치, 1년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데, 자,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왜 보내주느냐 하면, 아까 처음 이렇게 묻고 출발했잖아요.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왜 구리로 이사한다 그랬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전하는 게 원한인데, 역삼동에서 영업하는 자가 위반을 한 거예요. 자, 위반했다는 말은 아까 보셨죠? 부당한 광고를 했거나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위반한 광고가 적발이 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아까 보셨죠? 등록이 취소되거나 500만 원 과태료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위반을 했지만 구리시에서 처벌을 하려면 뭐를 보내줘야 된다?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즉 강남에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이전 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OX. X입니다.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합니다. 그러려면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 그죠? 취지를 잘 익히시면서 특히나 좀 조심할 거,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을 꾸준히 공부해보면 3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3년치가 아니고 몇 년치? 1년치 행정처분서류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공부할 때마다 3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짜리 서류다?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처벌한다라는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4번 걸어놨잖아요. 4번 행정처분. 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자, 이전 후에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는데 지금 수업할 때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시험 칠 때 책상에 앉아서 딱 치면 그 전에 위반한 것은 위반한 관청에서 처벌한다라고 딸려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합니다. 다 있죠? 위반 시의 제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을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들었는데 이를 위반하면 뭐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다시 밑줄을 딱 긋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나오면 뭐 적는다고요? 이보개 문표 반납표. 다시 이보개 문표 반납표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이 동그라미. 제일 앞에 이가 뭐죠? 이전 신고 위반.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7개 중에서 지금 4개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정도는 별도로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암기하지 않아도 수업에만 충실해도 익히도록 목표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4번 협회에 통보해 주는데 협회에 통보라는 게 나오면 언제까지가 중요해요. 바로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 이전했는 거 10일 내로 통보해 주고 또 하나 이전 들어오니까 10일 내로 통보해 주면 등록관청이 귀찮거든. 그래서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영업하던 자가 일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전 신고가 일어나면 협회는 누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 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사무소 이전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2장 넘어가죠. 12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아까 살짝 이런 이야기 했었죠.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점이다. 그죠? 지점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합니다. 지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자,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때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요.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 있고 이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역삼동의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경기도 하남시에 지점을 만듭니다. 지점을 뭐라 그랬죠? 분사무소. 자,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 하남 지점을 만드는 절차가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재 128페이지 제일 상단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주된 사무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주된 사무소의 동그라미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제외의 동그라미 해놓고 시험에서 포함이라고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옆에 포함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분사무소에는 밑줄 쫙 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책임자라는 말은 지점장은 누구?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 말이겠죠. 자, 지금 그 조문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가 어디다? 강남이 주된 사무소죠. 강남에 본점이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이거를 제외를 포함으로 들으면 틀린다고요. 강남은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는데
3번 책임자가 누구다?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을 이해하셨는지를 이렇게 역으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분사무소를 만든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99개. 맞습니까? 한 개는 어디 갔습니까? 이 중에서 주된 사무소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99개 하면 지금 1번, 2번 지문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이러면 분사무소 100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1개소만 설치하되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로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잡았고 이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전부 하나의 분사무소를 만들더라도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딱 입력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서의 제출 지금 나옵니다. 2번에 1번 동그라미 1.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주된 사무소 다시 동그라미. 그래서 하남이든 구리든 어디에 지점을 만들더라도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본점이 있는 곳, 그것을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번 제출하지 않는 서류 박스 1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왜 제출 안 한다?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 가져와도 됩니다. 2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왜? 요새 등기부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제출하지 않는 거 2개.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 3개. 내려오면 1. 책임자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밑줄. 그 다음에 2번 때문에 공부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첫째 줄에 분사무소 확보 보이시죠? 밑줄을 딱 끊는데 자, 여러분 주목하며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걸어놓고 영업한다 그랬죠. 그때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보정서류 언제 들어가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을 가입해야만 등록증을 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왜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안 들어갑니까? 하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정부터 가입하라.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업무 보정을 설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사무소는 신청할 때 뭐가 들어간다? 보정서류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거 시험에서 건다고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왜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갑니까? 하면 분사무소는 누가 만든다? 법인이 만드는데 법인은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끝났다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보정서류가 들어갑니다. 그게 시험에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별표를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교재 제일 상단에 보면 주의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은 사무소 등록을 할 때는 등록을 할 때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 보정 서류가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2번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을 설정하여 제출해야 된다. 그 차이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는 서류 보셨죠? 제출하면 강남구청에서 하남 지점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서류를 교부해 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신고 필증의 교부 통보, 협회 통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시면 130페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분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사무소 이전 들으셨죠? 자, 사무소 이전이 뭐였죠?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다. 이렇게 들으셨잖아. 그죠? 그럼 분사무소도 마찬가지. 자,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이번에는 고양시로 이전합시다. 그럼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전하면 똑같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신고한다? 하남에 할까요? 고양시에 할까요? 강남에 할까요? 전부 강남에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어디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다시 고향에 있는 분사무소를 시원하게 제주도까지 갑시다. 그럼 제주시로 분사무소를 옮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한다? 강남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잡으셨다면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서류를 송부해 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서류는 항상 주된 사무소에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봐요. 4번에 1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똑같잖아요. 사후신고제 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신고 필정을 주된 사무소에 하게 되니까 분사무소는 당연히 서류 송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주의 2번. 자, 줄 쫙 끊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이전 신고는 모두 어디에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서류 송부라는 절차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꼭 엮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까지 보셨고 교재 133쪽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면 뭐가 나온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이 나왔습니다. 신고 필정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을 모두 3개를 다 만났습니다. 처음에 받는 정이 뭐였을까요? 자격증 구경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등록증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분사무소 신고 필정. 그래서 중개사법의 정이란 정은 다 나왔어요. 이 3가지가 계속 문제에서 돌아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1. 자격증. 2. 등록증. 그 다음에 지점은 분사무소 신고 필정. 이거 가지고 중개업 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이 이 3가지인데 운전면허증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신고필정이라는 게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자, 신고필정을 보시면서 제일 밑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문제에서 이래 놓으면 누굴까요? 1. 서울시장이다. 2. 강남구청장이다. 경기도지사다. 하남시장이다.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2번. 분사무소는 전부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시, 군, 구청장 밑에다가 주된 사무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분사무소는 전부 어디? 주된 사무소에서 받아서 걸어 놓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에게 받은 것을 하남시에 걸어 놓고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공동사용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